참 이분은 이름값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바로 임영웅 씨 이야기입니다. 아하. 이름값 한다고 하셨는데 영웅이라고 하죠. 네. 트로트 가수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던 임영웅 씨가요. 네. 약속을 지키면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부상으로 받았던 수제화 200켤레를요. 네.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 모두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야. 1위 발표 때 그런 공약처럼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공약을 실천을 한 거죠. 네. 게다가 거기에 자필 편지까지 써서 나눠줬다고 하니까요. 마음까지 담긴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그래요. 한두 명 또는 뭐 그래 100번 양보 한 10명 정도의 제작진한테 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101명한테 어떻게 다 줘요, 진짜. 이게 101명이면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준 건데 초반에 탈락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억 정도의 상금을 받았으면은 뭐 한 켤레씩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한 켤레당 가격이 약 30만 원 정도 되니까 야. 101명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아까 이담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각자의 이름과 본인이 그거에다 편지를 짧게 다 썼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정성이 담겼다는 그러네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방송계를 통틀어서 아마 제일 지금 모시기 힘든 분이 아마 임영웅 씨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얼마나 지금 분단위, 초단위로 아마 쪼개서 생활할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을 냈답니까? 한번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약이 아니라 우승 소감할 때 얘기해. 승태님, 고영빈. 모두 이렇게 제가 써서 다 각자의 집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지키게 되네요. 어마어마하다. 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고 예쁜 구두 사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여기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좋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설마 약속 지키겠어라고 반신반의했던 분들 정말 감동 100배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인증샷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한 선후배들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수 노지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 SNS에 이제 선물 받은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영웅이 고마워 잘 신을게요 이런 그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블리블리 노블리가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가수 신성 씨도 받았는데 SNS에 우승 공약으로 전 출연진 수제화 한 컬렉씩 선물한다는 찐 영웅. 어린이날의 뜻깊은 수제화 선물 고맙다. 잘 신을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신발이라는 것이 꽃길만 걸어라. 좋은 그래요? 곳만 걸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선후배들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김인석 씨, 미스터 붐박스, 김경민 씨도 인증샷을 남기면서 고맙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꼭 예. 일부 분들이 어떤 걸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방송에서 약속했으니까 지켰겠지 뭐 이런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임영웅 씨가 두 가지를 통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떴잖아요. 이번 이제 트로트 경연대회 나가서 1등해서 떴으니까 그러면 사실 인기 아까 말씀한 초단위로 사실은 시간을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이 4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를 직접 찾아갔어요. 아하. 그것도 할머니,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분이 포천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인데 거기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했었나 봐요. 거기 예전에. 대박 나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거기다 이제 본인이 임영웅이 아르바이트했던 가게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고 왔다는데 네.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아하. 그게 마음이 쓰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과거에 아르바이트했던 편의점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 그래서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은 임영웅 씨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약속에서 신발을 줬다 이거보다는요. 네. 제가 볼 때 원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잘 그러네요.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같으면 암울했던 기억 슬쩍 성공하고 하면 모른 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오히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그런데 사실 최명기 원장님 좀 부럽기도 하고 좀 화도 납니다.
부족한 게 뭐 신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노래 잘하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뭐 착하고 뭐 합니까 진짜? 저는 뭐 합니까 진짜? 근데 저는 신은 공평하다고 왜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영웅 씨는 이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알려지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임영웅 씨와 같은 대가를 갖다 치르는 대신 20년, 10년 동안 그렇게 한번 고생하면서 살아보라 그러면은 누구나 그 고생을 갖다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스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네. 실력도 있어야 되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임영웅 씨한테 높이 사는 점은 스토리가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진짜 훌륭한 네. 인격과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임영웅 씨의 구성지고 감미로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는 너를 잊지 못하니 어떻게 잊을까. 방송 못 하겠어요. 너무 이거 진짜 좀 그런데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여성분들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여성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했어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들이 널 좋아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딱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리고 감성적이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면 많이들 좋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옆에서 영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영웅 씨 매력은 허벅지 있지 않느냐. 허벅지가 두껍긴 또 한데 엉덩이가 크다 뭐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영웅 씨가 보여주는 그 인생의 스토리.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네. 남성으로서 이 허벅지, 하체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 허벅지 두꺼운 거 좀 부럽네요, 저도. 그런데 임영웅 씨한테 최진봉 교수님 반전 매력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군대를 어디를 갔다 왔냐면 백골부대라고 하죠. 육군 3사단을 입대해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군대 얘기 하나 더 하면 제가 그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그때 전방 입소를 했었어요. 일주일 네네. 동안.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3사단 아하. 백골부대 가서 일주일 있었습니다. 아하. 다 연관- 해병대 플러스 3사단. 3사단. 제가 다 연관이 있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91년생인데 만 30세입니다. 우리 나이가. 아하. 그래서 백골부대에서 근무하고 군대에서도 그런 소문이 많았대요. 노래 잘하는 병사 이렇게 유명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마 노래를 잘했던 사람으로 인식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임영웅 씨는 꽃길만 걸어온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리 사람이 반듯하고 훌륭한가 했더니 제 부대 후임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일주일 얘기하시는데 저는 만기였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근데 사실 임영웅 씨의 그 삶을 보면은요, 특히 네. 부모님께 해온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참 공교로운 게 네. 지난 3월 12일 이 트로트 경연대회 마지막 무대가 열렸는데 네. 하필이면은 임영웅 씨가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었다는 거죠. 그랬어요. 이날 부른 노래가 바로 배신자였는데 이 노래가 어린 나이에 임영웅 씨가 봤을 때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불러준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절만 불러도 자기는 눈물이 터지기 때문에 차마 부르지 못한 노래였는데 이 특별한 날에 그 노래를 부르고 싶었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네. 이런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임영웅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5살 때, 그때부터 임영웅 씨를 홀로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들을 키워내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저는 힘들긴 하지만 아마 어머님은 임영웅 씨 본인도 자기를 못 믿는 순간까지 임영웅 씨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임영웅 씨랑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임영웅 씨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그거를 웃음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거는 그 웃음을 저는 받아내준 어머니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야단치지 않고. 네. 그 경연 프로그램 때 혹시 임영웅 씨 얼굴이 크게 확
확대돼서 좀 잡혔을 때 카메라에 혹시 얼굴에 주목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유리병에 얼굴을 찍히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나 봐요. 세상에 30바늘을 꿰맸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표정을 짓기가 힘든 상태랍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한테는 세상 부러울 것 다 가진 것 같은 임영웅 씨한테도 얼굴 흉터가 콤플렉스로 남아있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대견스럽냐면요. 어머니한테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 있다? 보조개 같지 않아? 라고 세상에 대견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고생 끝 꽃길 시작일 때 임영웅 씨 이 신곡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요. 뭔가 어머니한테 헌사하는 것 같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이담 아나운서 진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나만 믿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임영웅 씨의 관계, 뭐 누구든 관계가 뭐 다들 끈끈하겠지만 조금 더 끈끈해 보이는 게요. 어머니가 임영웅 씨 때문에 한번 운 적이 있다 이러면서 좀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워낙 어머니에게도 따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중학교 때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우셨다는 거예요. 어허. 왜 그랬나 했더니 어머니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없는데 약간 서운하셨던 거죠. 네.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도 아들한테 질투할 수 있습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 아마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예.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이른바 철딱선이 없을 때 이제 얘기고 그렇죠. 임영웅 씨. 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천만 배, 억배 좋은 선물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다발이 대수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야, 1억을 드리겠다고 원래 임영웅 씨가 뭐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냐면요. 본인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승하기 전에 네. 그 계획을 쓰잖아요, 보통. 네. 내 인생의 계획 쓰는 2020년도에 내가 어머니에게 1억 드리겠다고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아하. 이번에 상금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상금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목표가 어머니께 1억 드리겠는데 올해 어머니 생신 때 상금 1억을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박이네요. 멋집니다, 진짜. 그런데 사실 저희 집 전남 진도에라이 한 송가인 씨 뜬 다음에 전남 진도 집이 정말 인파로 북적인다는데 지금 임영웅 씨네 집은 괜찮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포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많은 팬들이 이미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팬들이 찾아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네요. 확산 우려가 있어서 지난 3월부터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이 종영할 즈음 휴업 결정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마도 많은 팬들이 가서 응원하고 싶고 거기서 어머니가 잘라주는 머리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실 텐데 코로나19 끝나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 배려 깊은 또 차원에서 저렇게 또 휴업을 하고 계시네요. 앞서 나훈아 씨도 이름 잘 지었다 그랬잖아요. 나훈아야 그랬잖아요. 근데 임영웅 씨도 진짜 이름 잘 지었네요. 임은 영웅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두 분 어머니랑 잘 사시기를, 효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